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저희 가온누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아이들이 간식을 같이 먹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저희가 화요일은 꼭 로컬 푸드를 먹도록 아이들에게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도 먹고 그리고 이제 가와지 쌀로 만든 디저트도 저희가 먹고 있고 그리고 뭐 고구마도 쪄서 먹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로컬 푸드를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지역 다운 레이블 대표님께서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 저번에 예배 끝나고 아이들 자취 시간에 그 지역 로컬 푸드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나 아이들이 그때 많은 걸 배웠어가지고 부모님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마련했고요. 장상기 대표님이십니다. 네,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성스러운 분위기 이후에 갑자기 잘 몰랐습니다. 아, 네, 너무 반갑고요. 사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무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다시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 초대받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아주 작은 빵가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충격받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강성 드림학교 초등학교 한 학생이 저희 빵이 너무 맛이 없다 그래서 그래 가게를 접자라고 저희 타겟은 뭐 사실 초등학생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이제 빵 자체가 맛있을 수 아이들이 좋아할 맛은 사실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득 이제 뭐 저는 이제 사실은 뭐 국문과 박사를 나오고 저희 동료들은 이제 같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이제 뭔가 지역 관련된 여러 가지 관광 사업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제 지원들을 만들다가 뭐 재밌는 일 없을까 이제 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 오픈을 해서 이제 3년 정도 이제 새내기 사실 기업이고요. 어, 뭐라 그럴까요? 그래 이제 이 지역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좀 경험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대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어머님들은 얼마나 좀 정보를 듣고 좀 느낄까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컬 푸드를 조금 더 넘어서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 빵이 왜 중요한지를 막 역설을 했습니다. 아이들 돈으로 사 먹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좀 고민을 하다가 로컬리티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역다운 뭐 이러한 이제 이름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 이름도 이제 지역다운 레이블입니다. 이 지역에 갖고 있는 이제 사실 새로운 경험들이 상당히 많고 저는 그게 앞으로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뭐 유학 갔다 온 친구,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갔다 온 친구들도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고 현재 또 지역으로 그런 친구들이 내려가서 지역에서 새로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고 아이들과 이 로컬리티에 대한 경험을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동기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합니다. 제가 이게 PDF 전용이 아니라서 열심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때요?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변하게 된 핵심적인 키워드는 그 이동의 제약입니다. 내 삶을 잘 그러니까 뭐 설계를 한다 뭐 이러한 거죠. 이제 내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 어떤 기관이나 뭐 어떤 회사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잘 찾아가겠다. 아마 내년도 트렌드도 이제 나노 사회라고 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생활이 아주 주요한 트렌드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개발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주 4일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5시 또는 2일 뭐 연차 근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신경 쓴 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 거면 내가 나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삶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자기가 스스로가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심적인 준비 또는 경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상당히 뭔가 거창해 보이시지만은 제가 이제 관광 쪽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관광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관광을 국제적인 정의에 따르면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1년 안에 돌아오는 행위를 관광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관광을 많이 한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거고 그 경험 속에서 새로운 동력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목포의 원도심에 이 괜찮아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청년들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목포에 아주 싼 땅에 가서 만든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을 가보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면 청년들에게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와서 쉬어. 그 대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 안에서 일자리를 찾아봐. 이러한 프로그램을 단기랑 장기 프로그램에 남아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어떠한 사회 문제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는 경험이 돈을 주고도 절대 할 수 없는 경험이고 앞으로 사회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우리 ESG에 관련된 평가들이 어때요? 기업 평가로 직접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환경이나 또는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또는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정당성들을 확보하는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기업의 중요한 경영 철학이 될 것이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원도심이라는 낡은 곳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단순히 청년들을 불러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놀면서 여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 공장이라는 회사가 만든 이 브랜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마드라고 하죠. 제가 제주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뉴욕대 나온 친구, 뭐 한총 예술대인가요? 뭐 그런 친구들, 아주 유명한 친구들이 어, 그냥 노트북만 들고 여기저기 카페를 다니면서 사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이제 현실이고 우리가 일자리나 뭐 대기업에 관련된 뭐 어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게 이제 정확하게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를 통해서 디자이너, 뭐 콘텐츠 개발자, IT 개발자들이 실제로 이제 워케이션, 네, 그죠? 네, 일을 하면서 여행을 다니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상당한 이제 지원들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일짜리, 4박 5일짜리, 6일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카데미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직 실감을 못 하겠지만 지역은 최근에 통계청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한 3, 4년 뒤에 인구 절벽이 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군 단위의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한 군에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이제 군수가 되려면 체육회를 잘 잡으면 한 5천 표가 나오거든요. 그럼 군수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을 책임지는 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지역이 소멸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모델은 이미 일본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정치권들이 자기의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지역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세금이 자꾸 지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방 분권의 모델이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상당한 많은 일자리와 또는 새로운 모델들이 이제 생겨나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변화들이 주요한 이제 이슈가 됩니다. 거기서 가장 큰 핵심은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고향이 어때 인구가 지금 108만이잖아요. 근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비율이 매우 낮아요. 여러분들은 고향이 뭐 고향이 아니시고 뭐 그냥 뭐 서울에 일하러 가고 그냥 잠을 자는 베드타운일 수 있지만
이 지역성을 유지하고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 그 고향을 갖는 경험들을 시켜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정서적인 부분인데 어, 지금 고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산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껍데기가 시장님이 알면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이제 껍데기만 사실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고향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 고향을 조금 더 지속하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고양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올해 이제 축제의 고향 커피 축제를 아마 열었을 거예요. 우리는 커피도 나지 않는데, 그죠? 고향에서 왜 커피를 할까요? 혹시 아세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지자체가 자기의 지역의 어떤 컨셉을 살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유통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습니다. 유통 창구나 물류에 대한 환경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커피를 고향을 거쳐서 유통을 시키겠다. 뭐 이러한 이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떠한 논술이나 어떠한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역을 바라보는 구조 속에서 설계를 하는 그 기획력 이런 것들이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상당히 뜬구름 잡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고향을 다녀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왜 발생했는가 어디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어디서 소비가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조금이라도 고민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그게 다른 지역이든 다른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주말에 혹시 이제 아이들하고 고향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이제 경험을 시키고 계신지, 뭐 코스트코 가서 너무 소비를 경험시키는 건 아닌지, 한 주는 트레이더스 가고 한 주는 코스트코 가고, 네. 웃으신 분은 딱 걸리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희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되게 위대했어요. 그래 저희 때 맞죠 다. 그죠? 네, 맞으시죠? 네, 저는 80년생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선생 어르신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이 따르고 어떤 사고의 자율성이 많이 저는 경험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 다르잖아요. 유튜브에서 뭔가를 찾아보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떠한 행동 하나가 주는 그 파급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주말에 적어도 뭔가 서산릉을 걸었는데 서산릉을 걸으면서 지겨워가 아니라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방법들 그러한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코어를 어떻게 제공을 할까 저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고양시에 있는 뭐 파주에 있는 상당한 어떤 야외 카페숍에 갔을 때 커피숍에 갔을 때 노트북 켜고 일하는 친구들을 보고 요즘에는 왜 카페에서 일을 하지? 이러한 생각들이 저는 이렇게 사회를 호기심 있게 보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왜 하필이면 고향에 와서 할까? 우리 지역이 어떠한 매력이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신 우리 선생님 어머님들이 계시다면은 훌륭하신 어머니신 것 같고요. 좀 이제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는 뭐 저 익히 들어서 압니다. 제가 키워보지는 못했지만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들었고요. 이제 그러한 친구들이 점점점 지역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혹시 이 빵 보셨어요?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데 감자빵 보셨어요? 요즘에 이제 페이크 푸드라고 해서 원물과 비슷한 가짜 먹거리가 사실 유행이에요. 이 친구들도 이제 자매가 빵집을 운영하면서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레시피 개발을 하다가 우연히 이 감자와 똑 닮은 감자빵을 만들었어요. 현재 백화점에 이제 납품되고 있고 메가커피에서 디저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빵 사실 부모님이 감자를 농사지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한 비즈니스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큰 카페를 만들고 상당한 비즈니스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신문을 보셨나요? 이제 최근에 작년이었나요? 파리바게트가 그걸 따라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백종원이 우리 저기 뭐죠? 죽덮밥 죽밥인가요? 울산에 그것도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따라 하다가 또 욕을 먹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대기업이 지역을
상당한 시장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케팅이나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 로컬리티가 갖고 있는 매력을 찾아서 분석하고 그거를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시장이 대기업에서 제일 빠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강원도 감자빵을 만들었다가 철퇴를 맞아서 지금은 평창군하고 어떻게든 같이 해보려고 만들고 있고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아요. 혹시 제주공항 가보셨나요? 제주공항 면세점에 가면 하루에 3번 우도 땅콩 이 마음샌드라는 디저트 선물 세트를 팔아요. 거의 매진입니다. 하루에 1,000개 이상 팔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에 우도 땅콩이 뭐 사실 몇 프로나 들어갔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제주라는 지역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서 이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또 보셨나요? 제주도 여행 갔다 오신 분 중에 제주의 우뭇가사리가 우리나라의 90% 생산량이에요. 대부분 원물로 육지로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해녀들에게 제대로 된 수익 구조가 갖춰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30대 중반이 운영하는 10평짜리 우뭇가사리 푸딩집입니다. 하나에 7,000원이거든요. 매출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대략 계산을 막 두드려 보면 12억입니다. 유통을 하지 않고. 사실은 여기에 엄청난 사회적 가치를 막 홍보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우뭇가사리를 원물을 이 친구들이 사서 그것을 이 4가지 맛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충격적인 게 이제 제주에 우리나라 블루보틀 2호점이 생겼어요. 제주에 요즘에 가면 진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태원에 있는 유명한 도너츠 가게가 제주도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게 다 사실 전략이거든요. 강남역의 파리바게트가 월세가 1억이거든요. 빵을 얼마나 팔아야 1억을. 그렇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강남역에 파리바게트를 세워놓는 이유랑 사실 비슷해요. 제주에는 월 100만의 관광객들이 와요. 우리 브랜드 홍보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블루보틀이 이제 제주에 와서 제일 처음 한 게 방금 보여드린 우무라는 회사와 지역 기업과 콜라보를 해서 커피, 우무, 푸딩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러한 것을 이제 지역 브랜드에 슬쩍 얹어서 같이 마케팅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알려주는 또 이러한 또 전략이기도 하죠. 그죠? 이 세계적인 어떤 커피 회사가 이 작은 10평짜리 가게에 있는 회사의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했다라는 건 사실은 이제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지역을 관찰하고 지역에서의 어떤 사고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다 30대 중후반입니다. 굉장히 젊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주의 요가 선생님, 뭐 어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MTB 타는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여행 컨텐츠 플랫폼을 만드는 친구들이에요. 사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어부의 배를 타고 야생 돌고래를 탐사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는 친구들입니다. 혹시 이게 지금 다 제주도 사례를 제가 주로 보여드렸는데 이 친구들도 서울에서 매거진 사업 출판사를 열심히 하다가 제주에 내려가서 제주의 이야기를 담는 매거진을 만들고 그 매거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굿즈들이나 지역 상품들을 판매하는 편집숍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지역 재료를 이용한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주의 주요 호텔에 가면 이 친구들의 매거진이 호텔에 납품돼 있어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 우리 뭐 여성중앙이나 이제 퀸즈 막 같은 이런 것들이 호텔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방에다가 지역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이 친구들이 현재는 지역의 다양한 기업들을 컨설팅도 하고 이러한 이제 지역의 디자이너나 공예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인 거죠. 이런 사업들을 우리 아이들이 한다라는 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전국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모델들이 지금 현재 많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놀고 있는 편백숲을 여행사가 그곳에 해먹을 걸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요가를 운영하고 명상을 운영하는 지역의 유휴 자원들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델들이고요. 나중에 한번 이런 것도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모델도 지역의 아주 소작 농민들의 물건들을 구독 경제로 제한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년치 그 결제를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제주에 나오는 원물들을 이렇게 패키지를 해서 보내드려요. 1년 내내. 괜찮죠? 그죠?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주에 여행 가면 아이들이랑 부모님들이 이곳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었고 마을을 둘러보고 아이들에게 너가 먹는 그 과일이 여기서 나는 거야. 신기하지? 만져봐. 이제 이러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위기를 오히려 지금 보여드린 대로 비즈니스를 활용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뭔가 이 광성 드림학교의 협동조합이 이제 저희도 땅을 납품하지만 사실은 조금 마이너스긴 합니다. 제 값보다 조금 마이너스긴 하지만 저는 이 협동조합에서 아이들의 경험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창업을 지원한 팀인데요. 아파트에 그냥 경력 단절 여성들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같이 법인을 만들어서 그 시흥에 있는 다양한 여행을 만드는 여행사를 저희가 3년 동안 같이 지원을 해서 창업을 시켰고요. 이 팀들이 현재는 학교의 창업 그 아이들의 지역 경험 교육을 담당하는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나 또는 생활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이제 막 놀고 있는 시흥의 갯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창고들로 남겨졌던 곳에서 체육대회 같은 것들을, 미니 체육대회 같은 것들을 해서 워크숍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대안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지역에 온 그 이주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원래는 빵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빵을 먹어봤는데 이게 제천에 있는데 이제 제천 시내에서 한 40분을 가야 깡천에 있는 빵집을 이거 누가 빵을 먹을까 하는데 점심 때 이분들이 자기들 스타일로 쌀국수를 끓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다 해가지고 쌀국수 집을 창업을 한 지가 벌써 3, 4년이 넘었고 지금 이분들이 그래도 고정적으로 25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가져가서 7명 정도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먹었던 반새우나 또는 이제 빵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점점점 맥주도 팔고 이제 커피도 팔고 이러면서 이 공간이 정말 살아있는 어떤 교육의 공간으로 협동조합이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양의 대나무가 유명하지만 중록원 앞에 가면은 7,000원짜리 중국산 이 등끌개가 제일 많이 팔려요. 이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이제 담양에 좀 이름 좀 날리는 대나무 공예가들, 대나무 밭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주 수입원이 축제 때 그냥 뭔가 큰 용을 만드는 게 주 수입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협동조합을 같이 만들어서 요즘에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나무로 빵도마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샵을 차려서 상품을 운영을 하고 하면서 지역에 이제 진짜 이제 대나무들을 폐기시키지 않고 제대로 된 상품들을 만들면서 이 지역 순환의 경험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제주도 가면 한번 꼭 가보시고요. 우리나라에서 메밀이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봉평, 그죠? 봉평 메밀의 일부가 제주산입니다. 우리나라의 메밀의 생산량 중에 제주가 40%나 차지해요. 봉평이 모자라요. 한우도 횡성이 유명하잖아요. 그 시소라고 하나요? 그 중요한 소는 홍성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메밀을 열심히 키워도 너무 저렴하게 이제 봉평으로 넘어가니까 셰프들에게 배워서 요즘에 이제 핫한 막국수죠. 들기름 막국수를 만들어서 직접 재분을 해서
이걸 만들고 농사를 지은 분들의 이제 매미를 합당한 가격으로 사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제 8억이 넘고 대기 시간이 아마 2시간 정도가 거의 꾸준하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많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 가치 소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우리가 쉽진 않겠지만 이 교육적인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로컬 푸드 다들 아시잖아요. 신선한 게 로컬 푸드가 사실 아니거든요. 내가 먹는 이 재료가 누군가의 손에서 또 어디서 왔는지를 학습하고 그곳을 가서 그것을 보는 경험에 그 비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실 비싸요. 오늘 이제 아마 고향 가와지살 이렇게 저기 뭐지 공동 구매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저희가 아주 저렴하게 사실 깎아달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이제 농부님들 70 넘은 농부님들 만나봤는데 농사 짓는 거 힘들지 않으셨냐 했는데 이분이 이제 몇 번 안 남았다. 그렇잖아요. 쌀농사라는 거 어때요? 1년에 딱 한 번 수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생각을 못 하실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 쌀을 수확하기 위해 그 긴 시간 동안 그걸 기다려내는 행위들. 사실은 그래서 이 공동구매 자체에 조금 더 싸고 뭐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가 결제하면 오히려 저희가 손해고요. 있는 그대로를 제안을 하지만 여전히 이제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 푸르름이나 또는 우리가 좋은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쌀을 먹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로컬 푸드에 대한 그 고민들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양상추 빠진 거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네, 모르셨어요? 네, 이 맥도날드에서 양상추가 안 나와서 커피 쿠폰으로 줬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사실은 양상추 빠지면 야채가 없는 거잖아요. 햄버거에.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맘스터치에서도 감자튀김이 수급이 안 돼서 제공을 못 한다.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의 소비가 중요하거나 로컬 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우리 식생활에 대한 변화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직면하게 됐습니다. 어, 그, 그 코로나와 맞물려서 요즘에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이러한 이제 사회 문제 아마 논술 문제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탄소 중립이나 탄소 제로와 같은 활동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리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무슨 빵집을 운영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증상은 뉴스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것들이 원인이 다 사실 여기서 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호주에 가서 뭐 어디 뭐 유럽에 가서 이 탄소 중립 국가로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게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잘 안 비춰서 그렇지 엄청난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가보면 어때요? 플라스틱이 엄청나죠. 제주에서는 삼다수가 자기들의 폐기물이 문제가 되니까 페트병이 문제가 되니까 의류업체랑 함께 업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판매하는 형태들도 그러한 모델들도 만들고 있고 결국에 이 코로나가 조금 더 잠식되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환경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게 이 하나하나의 시민들로부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발족될 것인가. 우리 스타벅스도 요즘에 문제 많죠. 제주는 스타벅스가 다 리유저블 컵이에요. 그래서 그 컵을 반납해야 1,000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옆에서는 어때요? 굿즈가 이제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있죠. 다 이제 썩지 않는 이러한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저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 이산화탄소의 주 배출원이 이 이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트코 가면 막 어마무시한 그죠? 바나나 전국에 유통되는 바나나를 모으면은 배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얼마만큼의 탄소가 배출이 돼야 우리에게 오는 걸까를 계산해 보면 이게
적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먹거리 시장에 엄청난 변화들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뭐 알던 뭐 청송 사과 뭐 있죠. 막 이러한 것들이 점점 이제 위의 지방들의 과일이 맛있어요. 그래서 쇼핑할 때 다양한 지역의 과일 한번 드셔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최근에는 곡성에서는 이제 멜론, 한라봉이 제주가 유명한 게 아니라 남해 지역 이런 쪽이 맛이 훨씬 좋아요.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먹고 싶어 했던 것들을 잘 먹지 못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격들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쌀이 이제 아마 그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오늘 가져온 햇살은 쌀은 햅쌀이에요. 저희가 이제 빵을 햅쌀과 햅쌀 아닌 빵으로 만들어 봤는데 그 찰기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꼭 밥을 한번 해 드셔 보면은 햇반이랑 한번 비교해 보셔도 블라인드 테스트 막 아이들하고 이런 거 이 살아있는 교육 아닌가요? 그죠? 어떤 밥이 맛있어? 이러면서 옆에 이제 저희 빵도 쓱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 그런 게 저는 좀 중요한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 아이들이 이제 제가 제주와 이 고양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정말 음식을 한 3일만 먹으면은 소화기관이 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먹어도 될까 싶은 생각이 몸에서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빵을 만드는 이유도 이제 그 중에 하나긴 한데요. 좀 제대로 된 지역 재료로 좀 건강한 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로컬 푸드가 예전에는 막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하다고 했지만 요즘 이슈는 탄소 중립 식생활입니다. 시민들이 결국에 탄소 중립의 하나의 활동으로서는 우리 지역 식재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 문제 중에 하나이고 저는 이 협동조합이 저희와 사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도 이렇게 강연장을 오게 됐고요. 로컬푸드가 사실은 50km 이내에 생산된 농산물입니다. 파주도 있죠. 그죠? 포천. 뭐 많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먹는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게 현장의 농부들을 만나보면은 그런 생각이 정말 빨리 듭니다. 사실 지난번에 아이들이 가져간 쌀이랑 열무 잘 드셨는지 얼갈이 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갈이라는 것을 생으로 고기랑 먹었는데 정말 눈이 띄어지는 맛이었거든요. 이렇게 신선한 게 2,000원, 3,000원밖에 안 하다니.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도 창업을 하게 된 거였고요. 생각보다 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대단하신 것 같긴 한데 고양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판매 매출이 1위입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연구원에 있을 때 60개 지역을 총괄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60개 지역을 다니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다녔는데 고양시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고양시 사시는 분들이 돈 좀 있구나. 맞습니다. 돈 좀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그죠? 두 번째는 정말 유통이 좋구나. 유통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직매장도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서울보다 더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양시도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 막 카페에 청년들을 무료로 와서 일하라고 해요. 다만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해라. 이런 건 잘 안 돼요. 함부로 들어가면 망합니다. 책임지지 않아요. 정책 이거는 이제 약간 이거 선거 기간에 이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정책적인 그냥 어떤 효과인 거지. 여기서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살려면 레시피 개발부터 경영을 가르치고 마케팅도 함께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빵만 팔면 안 되잖아요. 농부들을 막 찾아다녔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그 가져온 쌀의 농부님이세요. 이 농부님은 3대째 고양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 아파트가 없을 때부터. 그래서 파주의 사모님하고 데이트할 때 자전거를 타고 자유로를 다녔던 분이시고 전라도에서 계시다가 전쟁을 피해서
이제 따님이 이제 저기 일본의 그 저기 있죠, 위안부 때문에 도망왔다가 고향에 자리를 잡아서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이제 그 군인이셨고,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제 계속 청년 때부터 이 벼농사를 사실 지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 가와지라는 이 농업회사 법인의 대표님이시기도 하고요. 이 본인의 쌀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조금 더 알릴까? 신기한 게 이 가와지 쌀의 주 매출의 매출원이 수출이었어요. 너무 전 그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고양시에 14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데 왜 이게 안 팔릴까? 답은 그냥 비싸서입니다. 이게 좀 비싸요. 재배 면적도 다른 데보다 넓지 않고, 그렇지만 쌀이 찹쌀과 맵쌀의 중간이어서 상당히 찰기가 좋습니다. 분명한 장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10kg짜리를 4만 원, 4만 5천 원인데 10kg면은 3, 4인이 한 달을 먹거든요. 커피값으로 치면 10잔 값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쌀값이 정말 비싸다기보다는 쌀만큼은 정말 내 입에 맞는 좋은 쌀을 먹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친환경입니다. 참고로 이 어려운 도시에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또 좋아하시는 농부님이세요. 퇴직 후에 겁도 없이 좋은 동네에서 살다가 고양시에 와서 생판 그냥 바닥에서부터 농사를 지으신 분이고요. 고양시에서 어, 고양시의 일산에서 제일 중요한 농작물이 뭔지 아세요? 네? 크게 말씀해 주시죠. 창피한 일입니다. 이럴 수 있으십니까? 전국 1위도 있어. 전국 1위. 지금 2위였는데 맞습니다. 일산 열무예요. 이런 거 뿌듯합니다. 막 이런 거. 그래도 이런 보람이라도 있어요. 열무입니다. 그래서 이 고양시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어떤 곳이냐면은 선비들이 놀던 곳이에요. 유흥을 즐기던, 다 한강을 보면서, 낙조를 보면서 아주 이렇게 놀던 곳이죠. 사실은 이 한강을 중심으로 5개의 핫스팟, 요즘으로 따지면 홍대, 이태원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5번째 스팟이 고양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실 어떤 물과 땅이 좋았고, 입체류가 잘 자라요. 그래서 일산 열무는 제주도에서도 받아갑니다. 그래서 제주에 슈퍼마켓 가면 일산 열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천이 1위로 올라갔고 지금 2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고향 비싼 땅덩어리 10,000평에서 열무, 시금치, 얼갈이, 갓, 이 4가지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봤더니 이제 아무튼 여기 막 하우스도 다른 데보다 훨씬 크게 지어서 공기가 잘 통하고 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이러한 것, 그 다음에 뭐 이 여기에 쓰는 그 밑거름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훨씬 영양분이 좋게, 사실 이렇게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서비스인가요?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또 이제 열대 작물을 연구하는 분도 계세요. 뭐 탄소 중립해서 바나나를 이제 수입산이 아닌 우리나라 산으로 먹게 하자, 뭐 이러한 이제 취지입니다. 뭔가 대단한 생산물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연구소 같은 거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한 번 키운 것보다 2번, 3번 키운 게 더 낫잖아요. 농작물도 갑자기 바뀌면 농부들이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연습할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망고, 뭐 모링가, 뭐, 뭐 바나나, 구아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지기 전에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 한 10명 정도 하고 여기 지금 투어를, 사실은 쏨땀을 먹어본, 아이들이 먹다가 이제 뱉을까봐 지금 걱정이 되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됐지만, 이러한 이제 열대 공간에서 아이들이 경험을 하면서 좀 이렇게 사회 문제들을 배웠으면 하고, 공간이 이제 이색적입니다. 굉장히. 네, 진짜 실제로 가면 이 바나나 꽃이에요. 바나나고 바나나 됩니다. 사진은 제가 찍었습니다. 딱히 뭐 자랑할 게 없어서.
네. 실제로 이제 커피나무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묘목 집에서 키우면서 이 사람이 커피나무 키우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제 홀로 어르신들이 너무 외로움에 타고 있는데 이 커피의 빨간 열매를 보고 너무 정신적으로 아 그래 얘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살아야지 이러한 이제 심리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커피에 이제 육성에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이런 제후르츠를 이제 보게 되면은 아마 아이들도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도전하고 있는 핑거 라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판매되면 안 돼요. 식약청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외국에서는 이제 샐러드에 뿌려 먹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하나를 이제 라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톡톡 터집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저는 공짜로 하고 왔습니다. 네. 파파야 이제 쏨땀의 재료죠. 실제로 이걸 만져보고 이거를 채를 쳐서 바나나 잎에서 그걸 한 번씩 먹어보는 체험들을 같이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좀 신경 썼던 부분들은 이제 모링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효과가 좋거나 이제 밑에 지방에서도 모링가가 이제 조금 이제 녹차 같은 녹차보다 조금 더 이제 쓴맛이 좀 더 납니다. 그래서 모링가를 이용한 식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오늘 이제 가져온 것들 중에도 모링가와 관련된 먹거리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12톨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작은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12톨은 우리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밑에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때 땅을 파보니까 지하 그 진흙에서 12알의 쌀알이 나왔어요. 그걸 재배법씨를 이제 탄소 측정을 하니까 우리 고양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농사를 지었던 지역인 게 밝혀진 거죠. 그전에는 청동기 시대였는데 구석기로 당겨진 겁니다. 가와지 박물관 가면은 참 재미없게 돼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죠? 근데 가와지 쌀을 한번 먹고 박물관을 가면 받아들이는 게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농부가 있는 논에 가서 쌀을 만져보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이제 경험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부모님이 혼자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어때요? 안 한다 그러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들을 이런 협동조합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저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또는 그 고양시가 이제 이 꽃으로 테마를 미룰 때 아파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파 체험을 만들기도 하고요. 행주산성 밑에 그 행주 서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막 이렇게 서예도 하고 이러한 체험들이 결국에 지역을 경험하는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톨이라는 게 뭐 저희가 파운드가 2,000원이 안 돼요. 하나에. 이게 쌀가루가 밀가루보다 2.5배가 비쌉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희 막 빵이 항상 작다고 혼나는데 그게 진짜 단가가 진짜 싼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주민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뭔가 아침에 뭐 파리바게트에서 먹는 빵도 물론 맛이 있지만 지역살로 조금 더 속이 편안한 빵을 좀 먹어보면 어떨까? 또 이왕 선물을 한다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재료로 지역 농부들의 재료가 좀 담긴 것들을 선물하면 어떨까?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꼭 고향뿐만 아니라 이제 생강 뭐 서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생강을 좀 어떻게 해줘 해가지고 생강과 관련된 브랜드와 뭐 생강과 관련된 다양한 디저트, 생강 햄버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링가 식빵을 만들었어요. 근데 취지는 좋은데 맛이 없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잖아요. 시장은 그죠? 그래서 저 시식회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나마 몇 명 안 되는 손님과 잃어버릴 뻔했고요. 최근에 이제 광성 드림학교랑 고민을 했던 것은 이제 아이들이 수업 이후에 조금 이제 겨울에 어두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가보니까 야간에 이러한 열대우림을 경험해보는 게 너무 색다르더라고요. 이 조명을 갖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디자인하고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넘어갔고 네. 또 우리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공동 구매를 너무 도와주신 게 감사한 게 이 가와지 쌀이 몇백 톤이 생산되는데도 아직 온라인 판매가 안 돼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우리가 공동 구매를 성공시킬 때니 온라인 판매를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 대신 10%만 깎아달라. 세금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농부들을 소개하는 리플렛이나 컨텐츠를 디자인을 해서 무료로 드려서 여러 다른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배포를 해서 좀 판매 좀 잘하시라. 저희도 뭐 사실은 매출이 썩 좋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돌아가실 때 이 고향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진짜 매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야기도 많고요. 다른 지역보다 파주보다 오히려 많고요. 그런데 이 고양시 시정이 문제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의 트렌드에 좀 안 맞아요. 여기 뭐 공무원 저희 관광가랑 일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 트렌드랑 좀 어긋난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 시설 중심이에요. 근데 그 우리 복합 쇼핑몰 가면 진짜 휑하잖아요. 사실 많은 데는 물론 많지만 그 삭막함 이게 이제 마이스 때문입니다. 우리 김포공항이랑 굉장히 가까워서 국제회의를 고양시의 유치를 킨텍스에 하다 보니까 주로 이런 쇼핑 관련된 비즈니스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요즘 트렌드는 로컬리티를 어떤 식으로 부각시켜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겁니다. 큰 호텔보다 푸딩 회사가 돈을 훨씬 더 버는 시대가 사실 온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사실 그런 것들에 눈을 떠서 뭔가 이제 그 갇힌 형태가 아니라 정말 여러 군데서 내 생활 계획, 어떤 비즈니스 방향을 찾아내게끔 경험을 빨리 시켜줘야 되는 게 좀 중요한 시대인 것 같고 저는 그게 지금 최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난리예요. 조금만 인터넷 검색하면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같은 거 검색하잖아요. 별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네들 다 좋은 대학 나왔지만 결국에 이 도시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사실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향이라는 곳에서 조금 더 우리가 관광 지도를 피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보면서 내 생활과 사회 문제와 우리 지역을 연결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갖고 아주 작은 것들을 좀 만들어내거나 협동조합에 제안을 해서 공동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결국에 경험입니다, 교육은. 그래서 그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서 만들 것인가가 이 협동조합의 저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 마음대로 이사장님이 저렇게 저기 계시지만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고향을 쭉 둘러보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이 고향입니다. 사실은 이 어떤 자연의 시간의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고 면이 저는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자전거족이 많으니까 자전거족은 간단하게 먹고 간단히 떠나는 이상한 습성들을 이용해 국수집이 발달을 하고 그죠? 한강에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멍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디지털 노마드 굉장히 많이 생겼고 교회도 그죠? 종교적인 어떤 이슈들도 오래된 자원들이 있고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가족 피크닉, 생태 체험들까지도 이 고향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나 이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우리 아이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저 어머님들이어서 제가 요란 떨긴 좀 오늘 굉장히 점잖하게 강의를 했고요. A형이라 낯가림이 심해서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여서 선물을 조금 갖고 왔는데 네 분에게만 네 분에게 퀴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답이 안 나와서 너무 속상했어요. 좀 꺼내주시고요. 혹시 제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서 발표해 주시면 저희가 크리스마스 파운드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진짜 저는 이제 오늘로써 광성과는 이제 인연을 끊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십시오. 네. 하나 드리시죠. 그냥 뭐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면이 좀 살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이제 공동 구매하신 어머님들 쌀이 가와지 쌀이거든요. 혹시 가와지의 뜻 아시나요? 아무도 없으세요? 혹시 여기 어머니? 네, 네, 네. 그 맞습니다. 선생님이시죠? 어머니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문제에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네. 대화동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네. 네. 자,
요 빵에 보면 녹색 크림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크림이 우리 지역의 재료로 만든 건데 뭐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아까 손드신 선생님 오늘 발표한 것 중에 있습니다. 녹색 맞아요. 올 대박. 와, 헐, 헐 대박. 혹시 저희 직원은 아닙니다. 와 이거 어떻게 저희 이거 엄청 고민했거든요. 뭐, 와 대박. 네 맞습니다. 모링가입니다. 모링가. 그 저희가 모링가 식빵을 말아 먹고 이 모링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약간 잼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렇게 장사를 못해요. 오늘 온 빵이 이 빵이 뭐였죠? 코코넛과 100% 쌀로 만든 빵이고요. 아까 그 빵은 이제 모링가 잼이 들어갔어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혹시 제과점에서 쌀빵을 살 때 쌀이 들어간 함유량을 보시면은 10% 미만이에요. 저는 그래서 너무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장 조사를 하는데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의 쌀을 쓰면은 이렇게 단가가 나올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사실은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알아봤더니 7%, 8%만 써도 쌀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가 엄청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100% 쌀을 사실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가와지 쌀을 농사짓는 농부님 이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헐 대박. 제 이름은 기억을 못하고 나 진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진짜 상처만 받고 가는 강의 속상합니다. 진짜 근데 저번에 아이들이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았는데 어머님들도 참 여러모로 충격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더 좋은 어떤 프로젝트나 또 현장에서 원래 올해 가을에 가와지 대표님하고 이제 잃어버린 쌀맛을이라는 밥맛을 찾아서라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랬어요. 김치 축제를 한번 해보시는 게 소원이래요 대표님이. 근데 그 자기가 뭐 날로 먹으려고 하지. 이렇게 녹화는 안 해.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하고 가셨다고 하신데 그 제대로 된 쌀밥과 제대로 된 김치 맛을 한번 맛보는 것을 어머님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내년에 또 이런 저희가 좋은 프로젝트를 광성 쪽에 좀 제안을 해서 부탁은 이제 최소의 참가비 정도만 저희가 좋은 정책을 정부 사업을 따와서 무료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파일럿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아이들에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이 있다면은 좀 그것들을 제한을 해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 어느 정도의 비용을 좀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제 고민은 현재 시티 투어가 정말 이렇게 거점 다니고 있는데 이런 농촌이나 또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시티 투어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제 관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안에 이제 시티 투어 대표님이 저희 동료세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어서 혹시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우리 저기 조합 이사장님을 통해서 주시면은 좀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벅차지만 좀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조금만 응원해 주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받아올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저희가 그 간식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은 중고등학생들에게만 해당돼서 이제 초등 부모님들은 그 뭐 그 쌀이나 얼갈이를 받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간식 사업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니까요. 이제 그 굉장히 혹평이 나오는 부분이 고구마 감자 같은 거 주지 마라. 뭐 햄버거, 뭐 베스킨라빈스 이런 대형 브랜드 제품으로 전반적으로 바꿔야지 안 그러면 니네는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저주성의 글들이 중이병 환자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비의 형태는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합리적 소비고요. 또 하나는 윤리적 소비입니다.
근데 우리 협동조합은 윤리적 소비를 가르치는 거죠. 합리적 소비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고 윤리적 소비의 핵심 키워드는 가치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더 맛있는 것을 계속 해달라 해서 저희 대표님을 모시고 이 소비가 얼마나 그 윤리적 소비인지 가치적인 중심적인 것인지를 한번 교육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 구매를 한번 했고 그리고 오늘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그 교육을 했습니다. 오늘 그다음 이제 영어에 관련돼서 트윙클 선생님 얘기하신 후에 가와지 쌀을 그 신청하신 분들은 나가시는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명하시고 자기 것 이제 수령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협동조합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협동조합답게 이루어지는 조합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실제로 이사장님께서 경기도 교육청에 강의를 지금 다니시고 계십니다. 너무 바쁘신데.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협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입시를 위한 요식행위처럼 협동조합이 이용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진지하게 가는 좋은 모델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종강 모임을 하면서 교사들이 한 해 뭐 간증을 하는 시간들이 좀 있는데 특별히 이 관련된 일을 다 하셨던 이사장님이신 임주현 선생님께서 저희 그 화요 예배 시간에 이런 간증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